안녕하세요, 달리작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의 키워드 10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번 탄에서 너무 길어져서 6개밖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이번에 2탄으로 이어서 나머지 4개의 키워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탄을 보지 못하신 분은 위에 보이는 카드를 눌러서 1탄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7번째 키워드 H는 Heading to the Resale Fever입니다. N차 신상이라고도 하고요. 몇 번 쓰더라도 새 것과 비슷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바로 중고 거래죠. 요즘 굉장히 핫하죠. 중고 거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플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바로 당근마켓이죠. 이 중고 거래가 뜬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는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그냥 버렸었죠.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건 심지어 재활용으로 버릴 때 돈을 주고 버려야 해요. 하지만 내가 사는 곳 주위에서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걸 팔아서 돈이 생긴다면 안 쓰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고 또는 희소 제품에 프리미엄을 더해 판매하는 등 중고 거래가 재테크의 수단이 된 거예요. 또한 이 중고 거래가 그냥 놀이가 되었습니다.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여가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근마켓에 한번 들어가면 제가 사지도 않을 건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뭐 괜찮은 물건 없나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살 건 없는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것처럼 중고마켓 어플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서머 레디백이 나왔을 때인데요. 한 손님이 이 서머 레디백을 받기 위해서 한 번에 커피 300잔어치 금액을 결제하고 커피 딱 한 잔만 받고 서머 레디백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서머 레디백을 중고로 팔았을 때 커피 300잔보다 더 큰 돈을 받을 거라고 계산을 했겠죠? 공유에 너그럽고 실증은 빠른 MZ세대, 코로나19로 인해 짠테크와 집콕 소비, 쉽고 안전한 거래 플랫폼의 발달로 이런 중고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8번째 키워드 E는 Everyone Matters in the CX Universe입니다. CX Universe, Customer Experience의 약자로 고객 경험을 말합니다.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모든 과정에서 겪는 감정과 반응을 기획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신뢰와 몰입을 거쳐 충성까지 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상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비슷한 영상들이 추천 동영상으로 촤르륵 펼쳐집니다. 몇 달 전에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 라는 책을 봤었는데요. 거기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마존 결제 시스템은 1초, 아니 0.1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결제 시스템에서 0.1초라도 늦어지면 고객이 답답한 마음에 구매를 취소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 손실액이 엄청나게 크다고 해요. 어떤 오류로 인해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나요? 단 0. 몇 초 차이로 손실액을 계산해서 손실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고객 경험을 토대로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AR, VR 등 새로운 접점을 추가할 수도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넷플릭스의 정주행 레이스, 카카오뱅크의 저금통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하겠네요. 9번째 키워드 R에 해당하는 것은 Real Me입니다. Searching for my own label, 레이블링 게임, 자기 정체성 찾기입니다. 딱 이 단어만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바로 MBTI입니다. 최근에 MBTI와 같은 테스트가 엄청나게 유행했었죠. MBTI 외에도 다양한 심리 테스트가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저도 단톡방에 막 여러 개의 막 그 심리 테스트가 엄청 많이 공유됐었는데 뭐 꼰대 성향 검사, 동물, 꽃 등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다양한 상품들도 출시가 되었었죠. 각자 성향에 맞춘 여행지라든지 아니면 뭐 체크카드,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이 출시가 되었었죠. 라벨링이란 뜻은 이름 지어준다는 뜻이에요. 각종 검사로 자신을 유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이블링 게임이란 놀이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레이블링 게임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테스트를 통해 자신을 한 유형으로 만들고 예술가, 동물 등 어떤 비유를 통해 자신의 특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이 공유하고 확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사람들과 이거를 자신은 어떤 유형이다, 너는 어떤 유형이냐 이런 걸 공유하면서 레이블링 게임이 더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할 만한 요소가 없는 심리 테스트는 외면받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 불안, 취업 불안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생겼습니다. 직업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도 커졌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레이블링 게임은 자신의 의미 회복을 할 수 있는 측면이 강했던 거죠. 마지막 10번째 키워드는 O에 해당하는 온택트, 언택트 with a human touch입니다. human touch, 사람의 손길이라는 뜻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AI,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모두 대체하고 인간은 직업을 잃을 거라는 예상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정말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까요?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수록 휴먼 터치, 인간의 손길은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핸드폰이 출시됐을 때도 막 사람들끼리 이제 교류가 없어진다, 다 핸드폰만 붙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뭘 하죠? 타인과 소통을 하죠. 사람들끼리 만나서 소통하는 방식에서 SNS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 방법만 달라졌을 뿐 사람들은 이 타인과의 교류를 끊임없이 원합니다. 그리고 이 SNS는 타인과의 교류를 끊임없이 자극해요. 결국 세상이 언택트로 변할수록 고독과 외로움은 증폭되고 휴먼 터치가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로봇이 커피 바리스타를 대체한다면 로봇은 음료를 만드는데 더 능력을 발휘하면 되고 사람은 고객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휴먼 터치를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편에 걸쳐 트렌드 코리아 2021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1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김난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변화가 아니라 속도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게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는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현상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더욱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속도가 빨라진 것이죠. 앞으로도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나중엔 더욱 빨라져서 트렌드 코리아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6개월, 3개월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가까운 미래의 트렌드를 알고 적용시킨다면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에 조금 더 빨리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